왜 웃어요? 나는 심각하고 얼마나 아팠는데. 지금 저는 하루에 인슐린을 4번 맞았어요. 아침 1번, 저녁 1번, 저녁 때 2번. 그래도 당뇨가 쉽게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리에 알러지가 생겼는데 1년 이상 지속되고 번지고. 그래서 이 병원을 소개받아서 오게 됐어요. 5년이요. 아니요,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정신질환까지 같이 앓기 시작해서 정신과 약을,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동시에 왔어요. 일단은 내과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내과에서 조절이 안 되니까 단대 병원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단대 병원에서 인슐린 처방을 받았어요. 단대 병원을 3년을 다녔죠. 근데 전혀 조절이 안 됐어요. 약을 먹고 인슐린을 맞아도 조절이 안 됐어요. 제가 관리를 못해서 그런다고 얘기하고, 항상 가면 하는 말이 운동해라, 식이 조절해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사람이 살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제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식구들 밥을 해줘야 되고 영양식 있는 거를 챙겨줘야 되는 입장에서 남은 챙겨주면서 그걸 먹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거의 자포자기 하고 있었죠. 거의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희 시어머니께서 40이 안 돼서 당뇨를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82이신데 아직도 인슐린을 맞고 계세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당뇨라는 게 치유가 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될까? 당뇨요? 글쎄요. 어느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병인데 치유하기는 참 어려운 병이다. 어떻게 보면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합병증에 대한 당뇨 때문에 단대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안과까지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요. 녹내장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안과 검진도 주기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눈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망막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눈알에다가 주사를 놓더라고요. 저 그것까지 해봤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낫는 게 아니라 이게 당뇨가 계속 심하면 또 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많이 가잖아요. 밤에 잘 때 3번 정도 화장실을 가려고 깼어요. 그러니까 푹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뇨가 와서 이제 많이 피곤하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기 조차도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나무늘보처럼 살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발자국 움직여서 조금 뭐 해놓고는 그냥 또 침대에 누워버리고, 또 조금 움직여서 힘들면 또 침대에 누워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은 당뇨라고 생각 못하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친정엄마, 일단 친정엄마하고 저하고 피가 통할 테니까 친정엄마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외할머니도 당뇨가 있으셨어요. 예, 당뇨 있으셔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그거는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지금 175에 63kg, 많이 마른 체형이거든요. 근데 당뇨가 저보다 먼저 왔어요. 시어머니 탓이죠. 근데 저희 시동생도 당뇨가 빨리 왔어요. 40도 되기 전에. 그래서 저는 그 가족력이라는 거를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인 게 제 아들. 그 아들은 술, 담배도 안 하고 관리를 지가 잘 하고 있으니까 뭐 발병을 하더라도 늦게 발병을 하겠지만 항상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냥 생각 안 하고 아무거나 먹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저는 원래 떡, 빵, 옥수수, 감자 제일 좋아해요. 근데 여기 와서 원장님 말씀 들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게 다 당뇨에 제일 안 좋은 음식이라고. 소변이 거품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당뇨가 조금 높다 싶은 날은 거품이 둥둥 떠다녀요. 그 주방세제 풀어놓은 거 마냥. 그리고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제 샤워하려고 팬티를 벗어놓고 들어가면 애들이 이거를 할 거나 물어 뜯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이게 이제 달착지근하다던가 그런 이유가 있겠죠? 애들이 좋아하는 냄새가 난다던가. 제가 처음에 와서 시작을 했을 때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그 수액 맞고 클린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1주 만에 인슐린을 끊었어요. 왜냐하면은 클린하면서 인슐린을 맞으니까 저혈당이 오더라고요. 저 한 번도 저혈당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클린으로 저녁을 먹고 저녁 그 쉐이크를 먹기 전인데 막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게 저혈당이고, 그 다음날인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혈당을 재봤더니 60 밑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인슐린을 끊어보자고. 근데 사실 겁났죠. 3년 이상을 약에 인슐린에 그러고 살았는데 인슐린을 끊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끊어도 되는 건지. 근데 원장님이 끊으세요 한 날부터 그냥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혈당도 많이 안 올라가고 외려 정상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100% 믿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불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 이제 나는 하면 되는구나, 해야겠구나 라는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근데 지금은 클린 과정을 조금 오래 겪었고 일반식도 살짝 하는데, 일반식을 하면은 그 당이 또 혈당이 좀 올라가요. 그거는 제가 아직 제 몸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를 저도 인식을 하거든요. 그게 언제까지일지는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집에서 식구들 삼계탕을 끓여주고 제가 닭죽을 먹었어요. 탄수화물이죠. 근데 당이 거의 4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먹고 나서 한 30분, 1시간 있다가 재니까. 근데 조금 활동을 하니까 또 200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200도 높고 400도 높아요. 높은 건 확실해요. 근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이에요. 400에서 200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생각한 게, 아, 그동안에 내가 수액 맞고 클린을 하면서 몸이 많이 좋아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슐린을 진짜 뭐 폭풍처럼 맞을 때도 그런 경험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사실은 아무리 인슐린을 맞아도 혈당 조절이 안 됐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원장님한테 들은 건데, 제가 혈당 조절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몸에 영양소가 많이 있질 않아서,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클린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쉐이크도 먹고, 단백질 쉐이크도 먹고, 그 영양제도 먹고 하는데, 그걸 지금 한 달 반을 했는데 그게 제 몸에 들어가서 그 치유 능력을 향상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다른 원인은 없어요. 저 여기 왔을 때 체중이 74kg가 나갔어요. 지금 한 7kg가 빠졌는데, 그 뚱뚱한 몸에 영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누가 믿으시겠어요? 먹는 거 잘 먹고 살았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생활하는데 저희가 뭐 아주 못 사는 집은 아니지만 엔겔 주스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먹는 거는 최고급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도 영양이 부족하다는 그 말은, 글쎄 제가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를 못했다는 거겠죠, 그동안? 그냥 식습관 하나로 영양소가 모두 해결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영양제도 잘 안 먹었어요. 비타민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오메가3를 먹으면은 비린내가 올라오고, 제가 좀 그런 면에서 예민한 편이라 영양제를 전혀 섭취를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클린 하면서 그게 제 몸에 들어가서 충분한 영양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클린 회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회사를 선전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분들한테 클린을 하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클린은 함으로써 제 몸의 영양소가 채워진다는, 제가 원장님 얘기로, 원장님이 유산소 운동을 조금 더 하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40분을 걸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겁나서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40분 걷고 과연 가게 나가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했었는데, 지금은 아침 운동을 하고도 나가서 그렇게 피곤하다는 느낌 없이 일을 해요. 저는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한 거죠.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이 놀래요. 진짜 많이 놀래요. 본인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자 그래도 나 싫어, 힘들어, 나는 자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낮잠도 안 자고 아침에 7시 반이면 눈이 떠져요. 그냥 누워서 조금만 더 자고 싶다는 생각 없이 그냥 뻘떡 일어나져요. 정말 생활이 180도 바뀌었어요. 몸의 독소를 제거를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몸에 영양소를 채워주는 거. 일단 살이 빠졌어요. 살도 빠지고, 사람들이 제 얼굴 보고 화장했냐고, 피부 빛깔이 달라졌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얼굴 피부 깨끗해지고, 살도 많이 빠져서 작년에 못 입던 옷들 꺼내 입고, 그리고 일단은 정말 피곤함, 피로감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아요. 편해요. 제가 위장자괴가 심해요. 그리고 손가락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손가락이 꺾을 때마다 따각따각 소리가 났었어요.
제가 갱년기가 2년 전에 왔는데 손가락 관절도 안 좋고, 근데 손가락도 치유가 됐어요. 그때 스테로이드를 작년에 2번 맞고 올해 1번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이상 없이 그냥 안 가요, 정형외과. 그 정형외과 약을 먹으면 막 속 쓰리고 노곤해지고 잠만 자야 돼요. 그 정형외과도 지금 안 다니고 피부도 많이 좋아지고요. 처음에 알러지 있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아물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 와서 당뇨도 치료하지만 그 외에 손가락 관절이라든가 그 알러지 질환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액. 예,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이 수액을 맞는데, 수액 맞고 가는 날은 더 좋아요, 몸이. 그러니까 막 움직이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나가서 걸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전에는 걸어도 살도 안 빠지고, 걸으면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하기 싫어지고 겁이 났는데, 지금은 걷고 나면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인바디 체크하면은 그 변화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변화되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관리인 것 같아요. 예전에 시너지나 다른 다이어트 용품 할 때는 이런 관리 없이 그냥 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귀찮아, 안 해. 그렇게 돼버리던 게, 이제 여기는 인바디를 와서 일주일에 2번씩 체크를 하니까 이번에 와서는 체지방이 얼마나 빠졌을까, 근육량이 얼마나 늘었을까. 운동 지난주에 3번 했거든요. 40분씩 걷기 3번 했는데 체지방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또 근육량은 또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런 관계를 몰랐어요. 체지방이 빠지면서 근육량이 늘어난다는 그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되게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사실 인바디를 할 수 있는데도 뭐 헬스나 가야 인바디 한번 해줄까? 근데 지금은 여기 와서 내 눈으로 보이는 관리를 하게 되니까, 애기 낳고 나서부터 불었던 체중이고 5년 이상 된 당뇨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선생님들이 외려 여기 실장님이나 원장님이 급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걱정 안 해요.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선생님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당뇨 400? 선생님 보시면은 높죠. 근데 그 400이 200으로 떨어졌어요. 그것도 높죠. 선생님이 보시기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예, 희망. 나도 당이 400이 넘어도 조금 움직이면 떨어지는구나. 그만큼 내 몸의 영양소가 이제 밸런스를 맞춰 가는구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뇨 때문에 실손을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당뇨가 완치가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실손보험 들어가는 거예요. 보험이라는 걸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스트레스. 제가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검사하잖아요.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높아요.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는 편이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상대하는 게 겁이 났었어요. 또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하는 그런,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었어요. 쓸데없는 고민. 그리고 그 시간
이렇게 강박이라 그러죠. 시간 강박. 그러니까 내가 딱 정해놓고 나는 이 시간엔 뭘 해야 돼. 그리고 이 시간에 또 나가야 돼. 약속이 있으면 저는 항상 제가 10분, 5분 먼저 나가요. 그 늦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그거를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강요를 해요. 저희 직원이 있는데 항상 5분 늦어요. 저는 그거를 못 견뎌요. 그냥 지켜보면 되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원인도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클린 하면서 마음도 안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당뇨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병원에서 약 처방해주면 약 먹고 인슐린 처방해주면 인슐린 맞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를 여기 와서 알았어요. 당뇨 뭐 한 1년, 2년 됐을 때 알았으면 훨씬 회복도 빨랐을 거고 진행 상태도 빨랐을 텐데 이제 와서 알았다는 게 사실 후회가 너무 많이 돼요.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시작하셔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처음에 오셔가지고는 반신반의 하실 거예요. 약간의 의심도 생기실 거고. 근데 몸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빨리 오셔서 시작하시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가려워서 긁으면 얘가 회복이 안 되고 붓고 땡기고 아프고 그랬어요. 이제 지금 긁으면 뭐라 그래야 돼? 각질이 나온다 그러나? 그럴 정도로 애가 이제 진물 나오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꾸덕꾸덕해졌다 그러나?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장님 말씀이 이 끝으로 갈수록 회복이 더 늦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다리는 발끝이니까, 몸의 끝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더 회복이 될 것 같아요. 믿어요. 감사해요. 문 선생님한테도 감사하고 실장님한테도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혈관이 없어요. 잘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요 혈관을 한번 찾으려고 그러면은 단대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응급실을 갔어요. 제가 근데 간호사분이 혈관을 찾다가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른 분이 오셔서 혈관 찾아서 이거 수에 꽂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간호사분은요 한 번에 딱 찾아서 꽂아주세요. 전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혈관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막 여기저기 찌르고 바늘 넣어서 혈관 찾는다고 바늘을 이리저리 돌리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여기 간호사 선생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원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남편도 당뇨도 있고 해서 같이 오고 싶은데 지금은 비용 문제 때문에 얘기를 못 꺼내고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남편도 같이 와서 하고 우리 시어머니도 입원 한번 시켜드려가지고 치료받게 해드리고 싶고 저희 큰형님네 조카도 소아당뇨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